중국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이 중국 공산당이고 지금도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 정책의 목표가 중국 인민이 모두 잘 사는 경제 체제 자체를 시진핑 주석이 근본적으로 원하지도 않는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Y타임스가 분석해 왔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 27일 중국 공산당의 잘못된 우선순위가 중국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면서 서방의 전문가들은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이 시진핑 주석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유입책이 자칫 이 서방의 복지 우선 정책으로 흘 수도 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어서 지금 중국은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된 경제 정책을 세우다 보니 덩샤오핑 이래의 개혁 개방 정책에 완전 역행을 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중국 지도자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압적으로 펴오다가 돌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서방 세계는 중국 경제가 상당한 급부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중국 경제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날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경제학자와 투자자들이 팬데믹 기간이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 더 많은 부양책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을 주창했습니다. 미국과 같이 소비자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유는 그런 정책이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맞지 않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이징의 의사결정에 정통한 사람은 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서구식 소비주도 성장에 대해서 뿌리 깊은 철학적 반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소비주도 성장 자체가 낭비적이며 중국을 세계 최고의 산업 및 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상충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인민들에 의한 소비주도 성장은 중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자체가 국가가 주도하고 경제를 장악해 가야 하는데 인민들의 소비로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면 자칫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주도권이 인민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또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이라는 사회 체제는 중국 공산당이 주도해야 되는데 만약 인민주도 소비 성장을 이루게 한다면 자칫 인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산당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경기 부양책이나 또 복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시진핑 체제에서 시장 중심의 대대적인 변화라든지 경제에 대한 중앙 집중식 통제를 향한 단연간의 변화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낮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서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같은 유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민간 기업들이 진짜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는 시진핑의 국진민퇴 정책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 공동부유 역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긴 하지만 이 시진핑 주석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핵심적 정책임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 규제 없는 확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동부유 정책만 해도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언급은 사라졌습니다만은 시진핑 주석 입에서는 아직도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공동부유의 기본 개념은 전체 인민이 부지런히 일하고 서로 돕는 것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생활이 풍족하고 정신적으로 자부심이 넘치며 살고 일하기 좋은 환경과 조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고 공공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도록 추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뜻은 좋죠. 이를 우리가 쓰는 용어로 설명하자면 바로 그것이 동반성장이고 또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지난 8월 2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던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세웠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구하는 개념인데 이 서방의 자본주의하고는 정면으로 대치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도 공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인 중국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변질된 것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의 국가 이념 자체가 병들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시진핑의 이 중국 공산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본을 많이 소유한 일부 계층의 탐욕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치부를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잘 사는 이들의 소득을 빼앗아서 못 사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중국 사회의 정체성에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도 이 중국 사회의 공동부유 개념이 실현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시진핑은 지난 8월 16일 발간된 공산당 기관지인 치우스에 실렸던 연설문을 통해서 공동부유 달성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구 사회의 이 경제 성장 모델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중국 경제 성장 모델이 서구 사회의 것보다 나은 것이라면 당연히 중국 경제 현실도 서구 사회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지금 중국 인민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그런 공동부유를 통한 경제정책이 실현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는 자신의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지금 시점에서 평가하지 말고 5년이든 10년이든 참고 기다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역시 중국 인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을 마치 곧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사기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의 이 연설문은 지난 2월 공산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었는데, 이를 6개월이나 지난 후에 그것도 공산당의 사상을 핵심으로 다루는 매체에서 공개했다는 것도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급전직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중국 내의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는 것이니까 이를 삼가하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학습시보도 소비 주도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강한 비판 기사를 실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아니 시진핑 주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중국 공산당의 주도권 상실일 것입니다. 소비주도 성장에 대해서 강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도 결국 이 경제 성장의 주도권을 인민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발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중국 경제야 멍이 들든 말든, 중국 인민들이야 수렁 속으로 빠져들든 말든 중국 공산당의 권위라든지 지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가 지금의 중국 경제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장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중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세계 경제 위험 요소로 변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